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모 형태의 선이 들어가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지가 길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그 엽성 그 순직이라든가 이런 걸 반염이라고 표현하죠. 안으로 밀어넣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손을 잘 안 댔다는 얘기죠. 왜?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안 돼서 손을 안 대면 계속적으로 거꾸로 가요. 나중에는 이거 만들 때 제가 했어요. 이거 나무 만드는 데만 시간상으로 봐서는 적어도 4시간 정도 설사를 거리 한 거고요. 이 화물에서만 있어도 4년 정도는 한 거고요. 딱 보면 나무가 어떻게 정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나무 가치는 적어도 15만 원대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나무를 살 때 저는 그 반가격 정도에 샀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왜? 손을 안 대줘서.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틀려지는 부분들을 볼게요. 이 나무, 잠깐 마이크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할 때 제가 보자기를 써요. 이 보자기를 왜 쓰냐면 이발소에 가면 보자기 씌우죠? 왜 씌워요? 청소하기 편하다고. 제가 저기 지금 강의실 난장판 만들어 봤어요. 이거 안 해봤어요 아까.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둥 잘 봤나요? 사진 찍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해주셔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걸 제일 이걸 씌우는 때는 언제냐면 분갈이를 하고 위에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거를 안 해놓고 이파리 떨어지잖아요. 이파리 주워내려면 핀셋으로 주워내는데 화가 많이 나서 열이 많이 나서 꼭 이걸 씌웁니다. 씌우고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구라든가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돈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들. 돈을 올리다니까 좀 속물 같아 보이죠? 속물 맞아요. 제가 경배를 하다 보니까 돈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아무리 잘 만든 나무도 돈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돈하고 좋은 나무는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쁜 나무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먼저는 정말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러면 이 나무를 첫 번째 이제 아까 이제 이 사람이 안 했던 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발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시고 딱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왜 긴 가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전정하시는 거 보셨나요? 네, 그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정을 하면 기술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거로 하면 이게 좀 더 표현이 잘 될 거예요. 전정 가위로 하면 아까하고 느낌이 좀 틀리죠?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손을 한번 댔어. 그래서 키가 줄어들어서 빵빵해 보여.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맞잖아. 이렇게 되면 요까지만 해보면 아까 이거 7만원에서 3만원짜리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해놓으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좀 작품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게으르고 누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 나무의 장점을 또 봐야 돼요. 쭉 돌려가면서. 사람들은 정면을 생각합니다. 요즘에 얼짱각도라는 거 아시나요? 얼짱각도? 젊은 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저한테 얼짱각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예. 이 얼굴도요. 이게 비대칭인 거 아시죠? 이게 정확하게 딱 하면은 이게 딱 이렇게 dek달콤하게 이렇게 딱 되면 좋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씹는 거 하고 보는 거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쪽이 발달하게 돼 있고 안 사용하는 곳은 약간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똑같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얼짱각도라고 하는데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잘생긴 부분입니다. 거기가 정면이에요. 그래서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왼손잡이는 왼쪽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살짝 비껴서 이렇게 얼짱각도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잘 나온답니다. 잘 발달해서. 예, 나무도 똑같이 있어요. 그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틀립니다. 산에서 산책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산에 가서 또 나무 뽑으러 가서 그 경사가 시켰다고 해서 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산에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특히나 지형하고만 이렇게 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북쪽하고 남쪽을 구별하는 방법. 나무 가지를 보면 됩니다. 가지는 항상 햇빛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많은 쪽이 남쪽, 가지가 많이 없는 쪽이 북쪽이고요. 이끼가 있는 쪽이 북쪽, 이끼가 없는 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피부가 두꺼운 쪽. 왜 두껍냐?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똑같잖아요. 탑니다, 탑. 백일홍이나 이게 주먹 같은 경우에 서양으로 심고 가지가 없으면 그쪽 탑니다. 옮겨 심게 보면 거의 90% 이상이 타요. 감아주지 않으면, 말아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표피가 얇아요. 얇은 상태에서 뜨거운 햇빛을 보면 탑니다. 물을 못 올려보내요. 여기까지. 특히나 이식하고 나서 옮겨 심을 때는 서양 햇빛을 필히 가려주셔야 됩니다. 백일홍, 모과, 석류 이런 나무들, 주목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은 남쪽으로 향해 있던 부분. 여기서 보면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 이제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남쪽을 앞면으로 보고 싶은데 항상 보면 소나무에 남쪽에는 가지가 나와 있어요. 피부는 아주 좋은 곳은 남쪽입니다. 근데 가지가 없는 북쪽이 가지가 없어서 우리 분재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앞면으로 합니다. 왜냐? 속을 보여줘야지. 속을 안 보여주면 검은 사람처럼 돼서 속 보이지 않는 사람. 나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 없잖아. 저게 날 새겨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싫어해서 분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앞이 트여져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가지가 없고 그 위에서는 있어야 되고 속이 보여야지. 배가 보이고 뿌리가 보여야지 거기를 앞면으로 쓰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앞면으로 볼 때는 남쪽에 잘 자란 가지들을 잘라서 사리를 치거나 해서 세우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워서 앞면으로 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4시 10분까지 오늘 좀 빨리 끝내달라고 제발 좀 그러는데 그래서 이론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많죠.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나무를 모양목보다는 본인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가지들 게을렀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이 다 없습니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가 너무 건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미리 이렇게 많이 잘라줬으면 이거보다 더 잘라줬으면 솔직히 말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정도 잘라줘도 이파리가 있는 상태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파리가 이 정도 있다면 이 정도까지 잘라줘도 얘는 새로 나옵니다. 특히나 얘에서 이 이파리, 파란 이파리에서 못 내면 파란 이파리하고 이파리 사이에서 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요. 그런데 과감하게 못 잘라요. 왜 못 자르는지 아세요? 왜 못 자르는지 아세요? 못 팔아먹었어. 이게 정상이고요. 가치를 떨어뜨릴까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죽을까. 이 나무들을요, 전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얼마만큼 잘라야지 살고 죽는 것에서 분기점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네?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TRL 전문가로. TRL. 제가 이 상태에서라고 얘기 드렸어요. TRU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맞는 것입니다. TRU 정확하게 맞는데요. 자, 그냥 이게 화분에 있고 화분에 묻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자르면 괜찮을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상, 7분의 1까지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내립니다. 막 틀려지나요? 조금씩?
괴리감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가시잎을 다 따줘서 그 통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잎을 다 따주고요. 기존에 가위로 다 잘랐기 때문에 가지들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허벌이처럼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도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가위질 할 때 가위질은 항상 이 나무 줄기하고 같이 딱 베이듯이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끈하게 잘라져요. 그렇지 않고 좀 터벌이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오돌토돌한 면들이 이 시각에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진백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따줍니다. 그리고 철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묵은 잎들을 제거해주고요. 이렇게 뭉친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밑에 이파리들을 다 제거를 해서 그 철사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해진다. 그리고 그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공간이라는 것이 균형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대충. 그래서 이 대충 균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정확한 균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철사거리 할 때 왜 이렇게 철사거리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 기준 잣대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연인의 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각도를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맞지 않아도요. 자연이니까 용서가 돼요. 근데 철사거리를 하잖아요. 철사거리를 함과 동시에 어떤 기준이 되냐면 엄격한 잣대를 됩니다. 우리 그 나무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 이제 수영 15가지 중에 15가지 수영 더 많은 수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직간, 사간, 쌍간, 뭐 삼간, 뭐 연근 뭐 이렇게 많은 수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나무가 어떤 수영의 나무가 제일 만들기 어려운지 아세요? 예? 제일 강의 들으셨나요? 예전에? 네, 직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두면 잣대를 들이대고 싶어요. 네. 더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되는 다른 나무는 고기 들어가 있는 나무들은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무들은 그냥 딱 안 맞아도 그냥 대충 그냥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딱 쓴 나무는 이게 섰어요. 잣대 딱 갖다 줘요. 그럼 조금 삐뚤면 뭐라 해냐면 삐뚤어졌네. 그래서 뭐 해냐면 철근 하나 딱 대고 거기를 또 쪼여요. 딱 맞추려고. 이게 사람이에요. 1mm에도 용납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올곧게 살려고 했던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부드러운 나무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답해주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도 난 철사거리 저거 못하겠어 라고 해주는 분 있진 않죠? 자, 머리 부분에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를 남겨놔서 무거워 보이죠? 예,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얘 자른 걸 남겨놨는데 무거워 보이잖아요. 자, 보일게요.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라버림과 동시에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가늘어짐이 이쪽에 굵었을 때는 이쪽에 흐름이 가지만 가늘어짐과 동시에 흐름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잘라버리고 얘를 다 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만 너무 괴리감이 생기면 이 굵기에 있다가 이 굵기로 가버리면 너무 가늘어져서 갑자기 그 가늘어진 것이 표가 나죠. 이런 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금전적으로 할 때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 근데 머리가 꼭 얘로 되라는 법은 없어요. 가치가 더 상승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80% 이상
80% 이상 낮추면은 키를 낮추면 가치가 상승되는 게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멋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놓으니까 철사가 몇 가닥 안 해도 되겠죠. 철사가리.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거는 철사가리는 이렇게 따든 건 이렇게까지만 따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여줄 게 뭐냐면 살이에요, 살이. 자, 기존에 사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라고 이거를 잘라드리는 건데, 예. 지금 이것하고 틀린 점이 뭐죠? 이것하고 이것? 이것하고 틀린 점. 금방 찾아낼 건데 뭐가 좀 틀릴까요? 이거하고 우리는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다 그러는 게 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만들 때 뭐 완성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죽을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죽어 있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완성됐다고 가지고 있어 옥천에서 유명한 소리원 원장님이 있고 나무를 쏟아나오고 하느라 구입한 지가 13년이 됐는데 그때 완성됐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실장, 너는 이거 관리 못하니까 빨리 팔아라. 지금 제일 이쁠 때야. 빨리 팔아. 저요 기술수로 팔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팔았네요. 그 나무를 팔았는데 그 나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3년 만에 팔고 5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구 나무가 할까? 그거는 누구 나무니까 저거는 팔려도 누구 나무야. 팔려도 누구 나무. 제가 그 원두밭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만든 거라고 끝까지 하잖아. 팔아먹기도 힘들고. 여기 나무를 제일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제일 멋있을 때는 밖에서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딱 담배 한잔 피워서 나무 볼 때 그러면은 2~3시간은 그냥 간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나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좀 많이 필 때는 건벽이 벌어지지 않게 철사를 걸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걸 때 3개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철사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철사를 두 번 가는. 그리고 철사를 칠 때는 한 곳에만 집중되게 힘을 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점으로 표현하자면 이 휠 때 여기만 딱 휘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짐을 지울 때도 이게 옛날 선수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힘을 지울 때 분배를 잘했어요. 짐을 실을 때도 이 분배를 잘하면 많은 양의 짐을 실지만 분배를 잘못하면 적은 양을 싣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힘을 줄 때 약간 비틀듯이 하는데 힘에 가는 데가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을 시켜서 제가 잡을 때 그냥 하나만 여기라고 해서 꼭 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잡아서 전체적으로 밑에는 받쳐주고요. 이 손가락을 받쳐주고 위에는 눌러주고 해서 천천히 힘을 점점점점 이렇게 힘을 가해